이 위치죠. 직장암 3기의 C에 해당한다 그러면 재발 가능성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40%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한 40명 정도가 재발할 수 있는 병기인데, 이제 다행히 이경숙님은 이제 완치에 그 군에 들어간 거죠. 이게 아까 쇠. 최근 급증하는 대장 질환 환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권해지는 것 역시 채소 위주의 식사다. 야채라는 게 섬유소가 많으니까 섬유소의 어떤 좋은 점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항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고 일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면역 효과가 있다, 이런 물질들이 이제 밝혀진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채식이 암을 막을 수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채소의 항암 성분은 여전히 연구 대상이다. 특히 최근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서 얻어지는 항암 성분이 강한 물질 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식물에는 I3C, 즉 인돌3 카비놀이라는 항암 효능의 물질이 있다. 우리가 이들 채소를 먹으면 산성도가 낮은 채소의 인돌3 카비놀이 강한 산성인 위산과 만나 체내에서 디인돌리메탄, 즉 딤으로 변하게 된다. 그 딤이 그 암세포의 그 주기 진행, 세포 사멸, 암전이, 염증 작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딤이 암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실험지의 한쪽 귀에만 딤을 바른 후 양쪽 귀 모두에 피부 염증과 암 유발 물질을 발랐다. 그 결과 딤을 바르지 않은 왼쪽 귀가 훨씬 붉게 부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쥐의 배에서도 같은 염증 반응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엔 사람이 먹는 방법처럼 투여해 대장암의 변화를 관측했다. 딤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 대장 내 상피세포가 많이 파괴된 반면 딤을 투여한 경우엔 상피세포가 거의 파괴되지 않았다. 또한 종양에 딤을 투여했을 경우 약 3분의 1로 개수가 줄어들었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대장암의 모델을 본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염증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장암 모델로 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염증을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대장암의 발생 또한 현저하게 억제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딤은 암세포에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것일까? 실제 딤을 암세포에 투여했을 경우 암세포가 사멸에 줄어드는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딤은 일단 발암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적에 그것이 DNA를 공격하는 그 활성화 단계를 차단을 해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발암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 해독화 과정을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해독화에 관련된 효소들은 활성화시키고 반대로 발암물질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소는 억제를 하고요. 또한 이미 또 암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해서 사멸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촉진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현재 해외에서도 채소의 항암 성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를 통한 새로운 항암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 버클리 대학 연구소에서도 15년째 자연 화합물과 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온 결과 우리는 딤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딤이 바이러스를 흡수하는 동시에 염증을 흡수하는 면역 체계 자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딤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딤에 대한 임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 유방암과 전립선 암 등에 대한 딤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져 있는 상태다. 우린 주로 생식기관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딤이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피부암 세포나 대장암 세포, 폐암 세포 등이 그 좋은 예죠. 따라서 제 견해론 기본적으로 많은 암들이 인돌3 카비놀과 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유방암의 경우는 특히 그렇고요. 하지만 단지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6, 7개의 암, 그리고 모든 기본적인 암에 있어서도 딤이 일정 부분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에서도 양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과 채소의 항암 성분이 주목받으면서 채식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암 환자들의 영양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이곳 센터에서도 역시 십자화과 채소의 섭취를 강조한다. 환자들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십자화과의 채소를 섭취하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최소한 10개 이상은 되기 때문에 매번 식단에 넣기가 쉽죠. 우리가 십자화과의 채소에 집중하는 이유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암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십자화과 채소인 양배추의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너무 센 불에 확 타도록 볶으시거나 너무 약한 불에 수분이 나오도록 천천히 볶으시는 것보다는 아주 중간 불에서 중간불보다 조금 센 불에서요 재빨리 볶아내시는 게 그 라이신이라는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철분이 많은 양배추는 특히 육류를 좋아하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겐 고기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다. 이처럼 맛은 물론 영양면에서도 갖가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십자화과 채소의 장점일 것이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책을 찾고 있습니다. 암은 항암 치료뿐 아니라 수술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이 많이 드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한 부작용이 적은 대안책이 뭔가 없을까를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채소들을 섭취하는 것이 암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인류가 즐겨 먹었던 십자화과 채소 양배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로 영양의 보고인 양배추가 이제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병에도 새로운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이다.